사람 없는 결혼, 상처뿐인 관계, 그리고 하나의 비밀. 나는 딸이 내 친딸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후회와 마지막 선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민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위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남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나 자랐고 제 삶은 돈에서 기대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삶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할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나에 대한 사람은 스크린에서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머니 김지숙 여사가 주최한 3류층 파티에서 수아를 처음 만났다. 수아는 예쁘고 똑똑하며 우리 엄마 눈에는 이상적인 아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수아와 저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사랑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암묵적인 합의 때문에 저와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재계와 정계에서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여성이다. 그녀에게 결혼은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익의 교환이다. 나는 할머니와 수아가 우연히 서재를 지나갈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어머니의 입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돌처럼 보였다. 당신이 내 조건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재산, 권력, 그리고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 하지만 그대다로 당신은 완벽한 아내이자 내가 비난할 수 없는 며느리가 되어야 합니다. 수아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처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수아를 탓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이나 다름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이지만 문이 닫히면 우리 둘 사이의 공간은 침묵뿐이다. 수아와 저는 제 감정이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공유하는 유일한 것은 어색한 저녁 식사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교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나는 수아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는데 그녀가 나와 함께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은 언제나 아득했고 마치 마음속에서도 오래전부터 현실을 받아들인 듯했다. 그녀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많은 밤, 넓은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나는 종종 자문한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희생자인가? 수아는 거래를 위해 결혼했고 저는 가족의 기대 때문에 결혼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통이 있지만 아무도 그 안전지대를 벗어날 용기가 없다.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엄마와 마주할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걸 깨뜨릴까봐, 수아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다칠까봐 인생은 때때로 규칙을 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저 민석이는 그냥 이 게임의 일부일 뿐이에요. 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없다. 언젠가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계속 살아갈지도 몰라요.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가슴 아플 정도로 공허한 삶이요. 그리고 수아는 과연 자신이 선택한 것의 행복을 느낄지 궁금하다. 어머니 김지숙 씨는 냉정하고 날카로우며 성견지명이 있는 3류층 여성의 전형이었다. 그녀에게 이 세상은 큰 체스판이나 다름없었고 그녀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계산되어 실수나 약점을 위한 여지가 없다.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지만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 사업에서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항상 큰 소리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3류층의 큰 파티마다 중심에 서 있는 그녀를 보는 것에 익숙했고
그녀를 둘러싸고 감탄의 눈빛과 겸을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나약함이 금기시되었다. 가족에마저 김씨 일가의 명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로 변질됐다. 수아를 며느리로 선택한 것도 어머니의 전략적 행보였을 뿐이다. 할머니는 수아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저와 잘 어울리는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에게 제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쳐다보면서 사회의 눈에는 김씨 일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만큼 외모와 학식이 완벽한 여자만을 보았다. 하지만 수아의 아름답고 똑똑한 외모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 부유하고 유명했던 그녀의 가족은 금융위기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에서 1년의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그들의 가족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당시 구세주로 등장한 지숙 여사는 수아가 김씨 종가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 대가로 그녀의 가족은 구조될 것이다. 그 합의는 화려한 외모와 선의의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이해의 교환일 뿐이다. 지숙 씨는 애정이 필요 없고 역할을 다하고 가족 이미지를 유지하고 사회의 트집 잡는 눈초리에 굳건히 설 줄 아는 며느리가 필요하다. 그녀에게 수아는 자신의 장기 계획에서 중요한 깃발이나 다름없었다. 수아에게 이 결혼은 거부할 수 없는 판결인 구속의 끈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이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파티에서 엄마 옆에 서 있는 수아를 보며 완벽한 미소를 짓지만 공허한 눈빛을 보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수아는 우리 어머니의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한마디 반함 없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군인으로 받아들였다. 수아와 어머니는 이런 합의 때문에 사이가 좋았던 적도 없었다. 비록 어머니는 항상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시고 외부인들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시지만 그들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냉정과 빈잔의 간극이 존재한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돈을 주고 얻은 물건인 것처럼 항상 수아를 관찰하고 평가하셨다. 그리고 항상 침착하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해온 수아는 마음속에 숨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거실에 들어설 때마다 어머니와 수아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방 안이 몇 도 추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짧았고 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즉 집안일, 행사에 나타난 것, 그리고 여론을 만족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진정성이나 따뜻함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두 여자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아를 어머니의 압박과 통제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이 제국을 건설하는데 평생을 바친 어머니도 반대하고 일어설 수 없었다. 저는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고 어쩌면 저는 그 굴레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나는 내 삶이 지위라는 두 단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내 사랑과 행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름답고 간인한 여성 수아가 다른 사람의 속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두 그런 속셈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의 역할에 갇혔습니다. 수아의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명예롭고 부유한 가족 중 하나였다. 그녀의 아버지 한진호 씨는 비전과 엄청난 성공 프로젝트로 꾸준히 추앙받아온 부동산 분야의 유명한 사업가다. 그들의 가족은 삼류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퍼시픽 하이츠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다. 수아와 그녀의 여동생은 벨벳 속에서 자랐고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차수아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확신하며 위험천만한 부동산 사업에 크게 투자한다. 그러나 시장은 갑자기 폭락했고 프로젝트는 비참하게 실패했으며 엄청난 부채가 뒤따랐다. 존경받는 권력가로부터 그들은 빠르게 가난에 빠지고 여론의 추궁을 받았다. 수아 씨 일가는 떠들고 아이러니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정상에서 깊은 곳으로 내몰렸다. 그날의 수아는 아버지가 점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과 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 부유한 생활에 익숙한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다. 당시 너무 어렸던 여동생 수아는 사모의 심각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기만 했다. 온 가족이 공포, 압박, 교착 상태에 빠져 살고 있다. 수아는 비록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온 가족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밖에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 김지숙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수아의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도움 약속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고압적인 합의로 다가왔다. 지숙 여사는 한진호 씨가 빚을 청산하고 가족의 명성을 살리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대가로 수아는 며느리가 돼 제 아내 민석이 돼야 한다. 그때 수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장녀로서 그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부모와 여동생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수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유와 젊음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야만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깊이 뿌리박혀온 효심과 희생 때문이다. 수아가 지숙 여사의 합의에 동의한 날, 나는 수아가 그녀 자신의 인생의 문을 닫았다고 믿는다. 그녀는 냉정할 정도로 확고한 나의 어머니의 제의에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도 징징거리지도 않고 수아는 간단히 한마디만 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은 승낙의 말일 뿐만 아니라 젊음과 자유의 꿈에 대한 작별의 말이었다. 저는 수아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중하게 선택한 며느리의 완벽한 외모 뒤에는 슬프지만 확고한 눈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나약하거나 원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항상 그녀의 마음에서 고독을 느꼈다. 수아는 엄마가 부드럽게 일깨워 주거나 지적할 때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따랐다. 수아가 이 구원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자신의 젊음, 자유, 행복이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정해진 남편인 저에게 애착을 갖고 있고 어머니의 엄격한 감시 아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소녀로부터 수아는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저의 화려한 가정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머니의 합의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수아의 조용한 희생의 방조자인가? 쉽진 않았지만 저는 지숙 여사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고 수아를 선택하지도 않은 삶에 갇히게 했습니다. 여러 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이 거래가 없었다면 수아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녀가 갈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저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마도 그 질문들은 영원히 답이 없을 것입니다. 수아와 저는 둘 다 엄마 체스에서 체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중 누구도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수아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엄마가 감독하는 연극으로 모든 것이 정해졌고 수아는 역할극만 해야 하는 배우일 뿐이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외모로 나타난다. 단정한 옷, 얌전한 미소, 그리고 적절한 태도로.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녀가 지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 김지숙 여사는 수아에게 그녀의 역할을 상기시켜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수아의 사소한 행동도 식탁 차림새, 파티 의상 선택부터 친척들과의 대화의 말 한마디까지 엄마가 눈여겨본다. 한 번은 가족 식사 때 어머니가 식탁 위의 음식 접시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 너는 민석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 아내가 되면 남편을 잘 돌볼 줄 알아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언처럼 부드러웠지만 수아의 얼굴에는 얼핏 상처가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고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살짝 놓고 공허한 말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더 신경 쓸게요. 그 순간 방안은 침묵에 잠긴 듯 했다. 보이지 않아도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선명했다.
수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차츰차츰 침묵의 여인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눈에 티끌 하나 없는 며느리로서 어머니가 원하는 역할을 해냈다. 큰 파티에서 수아는 완벽할 때까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항상 내 곁에 서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만든 립스틱 케이스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는 여자의 눈빛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의 큰 사건 후 베란다에 앉아 야른 옷 아래서 가늘게 떨고 있는 수아를 찾았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마치 내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앞의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다가가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민석이 형, 다 도망가고 싶은 적 있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녀의 질문은 나 자신에게 매일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아와 달리 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대적할 용기가 없었던 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어머님과의 대화를 몇 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수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을 때 수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결혼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의무야, 민서가. 수아는 운이 좋아서 이 집 며느리가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지금과 같은 삶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에게 이 인생의 모든 것은 교환과 계산이 가능하다. 그녀의 눈에 수아는 김씨 일가의 명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 큰 체스의 일부일 뿐이다. 어머니의 냉정함과 압박감 때문에 수아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책임과 희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두 낯선 사람과 같다. 사랑은 없지만 증오나 질책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수아가 서재에 틀어박혀 잠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는데 어머니에 의해 모든 것이 지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루하루 나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렇게 통제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 가치가 없다. 나는 단지 나의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칠대로 지쳐있는 그녀의 피로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도 무력해 엄마와 맞설 용기가 없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수아는 누구일까요? 자유롭고 명랑하고 활기찬 여자? 그리고 저는 가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한 또 다른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크고 차가운 집 한가운데서 수아와 나는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묵묵히 두 그림자로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그 루프를 깨뜨릴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아는 어머니 지숙 여사 눈에는 완벽한 아내와 이상적인 며느리로 항상 참고 견뎠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은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충격만을 받았다. 나, 민석이가 바람을 피웠다. 그 사실은 수아의 자존심과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의 결과가 우리 둘을 탈출구가 없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수아는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제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제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길지 않고 과민하지 않지만 내 배신을 폭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녀는 침실에 조용히 서 있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한 다물도 흘리지 않았다. 내가 들어가서 내 핸드폰이 침대 위에 열려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민석 씨, 솔직하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나에게 낙담해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나는 거기에 서서 조용히 감히 그녀의 상처투성이의 눈을 보지 못했다.
제가 하는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배신은 수아가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조금이나마 깨뜨렸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수아는 인생이 그녀를 결혼 합의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간다. 박현우. 그는 수아의 첫사랑일 뿐만 아니라 민지의 친아버지이기도 한다. 민석이가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었던 그녀의 어린 딸이다. 현우는 수아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애틀에 사는 음악가이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현우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젊은 연예인에 불과했고 수아는 가족을 구하는 책임을 어깨에 짊어졌다.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갔고 현우는 진정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겨졌다. 수아가 현우를 찾은 날은 세월이 흐른 뒤 시애틀 교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현우는 조용한 눈, 약간 헝클어진 긴 머리, 겸엄한 남자의 스타일 등 여느 때와 같다. 그는 조금 놀랐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옛날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고통과 피로의 짐을 지고 있는 여자이다. 수아는 현우 앞에 앉아서 한마디만 했다. 민지는 잘 지내요, 내 딸이야. 그 말을 듣고 현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맑은 눈과 밝은 미소를 가진 어린 민지는 그의 인생에서 부족한 조각이다. 수아는 현우에게 사람 없는 결혼, 시어머니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민석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등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 걸 말하면 수아는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것 같아요. 현우는 수아를 탓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마치 그녀가 수년 동안 견뎌온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 깊은 동정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아, 너 혼자 너무 오래 버텼어. 이제 민지랑 나랑 뭐 해줬으면 좋겠어. 수아는 현우를 다시 만난 날부터 의미 없는 결혼 생활에서 수년을 버티다가 정신적 지주를 찾은 것 같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도망칠 생각도 없었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만남은 민석이를 바람피운 것보다 더 잔인한 또 다른 사실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수아가 시애틀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나는 이 일을 알았다. 그녀는 솔직하게 나를 대했고 확고한 눈빛을 보였다. 민석 씨,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민지는 내 아이가 아니다. 친아버지는 박현우입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다. 나는 죽어서 서 있었고 주변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졌다. 배신감, 고통, 상실감이 동시에 솟구쳤다. 하지만 이내 수아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녀가 오랫동안 겪었던 바로 그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날부터 우리가 사는 집은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해졌다. 수아는 더 이상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버틸 필요가 없었다. 저는 또 다른 수아를 봅니다. 더 강하고, 더 확고하지만 저에게도 더 멀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용서나 지속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대한 질문이다. 수아는 그동안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이것은 긴 결말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수아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현우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민지를 위한 이 파탄난 결혼에서 계속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놓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필사적으로 매달릴까? 답이 아직 미완성인데. 수아가 현우를 만나고 시애틀에서 돌아온 그날이 기억난다. 여전히 그 조용한 여성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있다. 한 가닥 희망과 망설임이 섞여 있다. 나는 수아가 거실에서 나와 적극적으로 마주 앉기 전까지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녀의 피곤하지만 집요한 얼굴에 옅은 노란 불빛이 번쩍였다. 민석,
현우가 우리 모녀를 데리러 가고 싶어 해요. 그는 떠나라고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수아의 말은 나를 일상으로부터 끌어내는 것과 같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름만 대면 알게 된 남자 현우는 이제 수아를 이 결혼에서 끌어내어 저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으려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빈집이었지만요. 그리고 수아는 뭘 원해? 나는 목이 쉬면서 물었다. 수아는 나를 쳐다보더니 눈빛이 축 처졌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그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녀가 두 경계선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는 현재의 가족이다. 비록 조용하고 고통스럽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과 그녀가 항상 사랑했던 딸과 함께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수아 씨한테 고백 듣고 현우 씨 알아봤어요.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옛날 음악가가 아니다. 현우는 이제 시애틀에서 비수 관련 회사를 경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그는 착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언제든지 수아 모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수아와 민지가 이 화려하지만 차가운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애틀의 어느 아늑한 집에서 사는 장면을 상상했다. 현우가 수아를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친아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는 예년의 선택이 수아를 이 사랑 없는 삶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아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검토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침실을 지나갈 때 그녀가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현우 씨, 그렇게 빨리 점하면 안 되는데. 민지는 어려서. 그리고 민석이. 그가. 그 말은 중간에 멈췄지만 수아가 정말 쥐어뜯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책임감, 사회적 제약, 현우와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현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다. 수아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힘들어도, 상처받더라도 항상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썼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삶이 여전히 희생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민석으로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공허함과 막막함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자신의 배신으로 수아를 밀어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 그녀와 민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큰 두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수아에게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고, 수아가 나를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프고 지친 눈을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때문에 수아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단지 버림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민지가 푹 잤을 때 수아는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부드럽고 단호했다. 민석 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결혼은 우리 둘 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노력할 힘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변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목에 걸렸습니다. 수아는 계속했다. 현우는 나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민지랑 저를 챙겨주신대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형 얼굴도 모르고 크는 거 싫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탈로 찌르는 것과 같다. 수아는 모든 것을 참으면서도 나를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민지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아가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저 아니면 현우. 그리고 제가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사랑받지 못한 결혼으로 인해 젊음, 자유, 행복을 희생한 수아를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에서 손을 놓고 내가 패배자라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두 사람의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아 자신도 최종 결정을 내릴 어떤 징후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모든 선택이 그 나름의 대가를 치르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믿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진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어느 긴장된 오후, 수아와 제 어머니 지숙은 다시 한번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다. 수아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참을성이 없어졌다. 그녀는 솔직하게 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결코 저를 며느리로 여기지 않는데 왜 제가 계속 이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할머니의 통제와 속셈에 지쳤다. 지숙 여사가 돌아서자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족이 당신의 사랑 때문에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넌 내 게임의 일부일 뿐이야. 저는 두 여자 사이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숙 할머니가 제게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시선을 던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민서가. 너는 내가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니?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나는 단지 아버지의 실수의 결과일 뿐이다. 그 말이 마치 큰 폭발 소리 같아서 머리가 어지럽다. 방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전 세계가 제 발밑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만족시키려고 노력했던, 제 인생에서 대체할 수 없는 기둥이라고 믿었던 저를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숙 여사는 여전히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그 말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 할머니,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나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저는 지숙 할머니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사람은 내가 그녀의 남편의 사생아일 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커버와 강요된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온 비밀이었음에 틀림없고 어머니가 참아오셨지만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깨지고 치유될 수 없는 유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밤을 떠났는지 기억할 수 없다. 비명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것이 희미해졌고 마음속에는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제가 곧 핫한 날 결혼 생활을 붙잡으려 할 때 그녀는 저를 회의와 상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까요? 나는 예전에 수아가 까마득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것을 자주 보았던 베란다의 벤치에 혼자 앉아있었다. 이제야 나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삶에 갇힌 느낌. 좋은 아들,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참여한 줄도 모르는 연극일 뿐이다. 그날 밤, 수아는 내가 어둠 속에 앉아있는 베란다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내 옆에 앉기 전에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괜찮아요? 그 질문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내가 배신한 여자 수아는 이제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옅게 웃었고 목소리가 쉰다.
그는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수아는 나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눈이 부드러워진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내몰린 느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석 씨, 그게 지금의 제 모습을 바꾸진 않아요. 어디서 왔든 난 너야. 수아의 말이 내 마음의 고통을 완전히 달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게는 붙잡을 빛을 주었다.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고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또한 현우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나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이 깨진 결혼에서 계속 노력할 것인지 그녀 자신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둘 다 길을 잃고 갈림길 앞에 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할 때이고 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삶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저는 그 답을 모르지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어머니가 들려주신 짧은 이야기 외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제 기억 속의 지숙 여사는 항상 권력과 완벽함의 이미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제 인생을 지배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그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저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중앙에 놓인 반짝이는 트로피와 다름없었다. 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계획에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짜여진 상속인이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제게 준 것은 엄격함, 경직된 가르침, 심한 기대 모두 제가 사회의 완벽한 아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자신의 감정, 갈망, 고통을 가진 사람으로 진정으로 본 적이 없다. 이 충격으로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쳤던 어머니, 제가 상처를 입힌 아내, 수아는 갈림길에 섰고 수년 동안 어머니의 통제 아래 살아온 제 자신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나는 궁금했다. 왜 저를 붙잡으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왜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닌 아들을 놓아주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눈에는 내가 그녀의 옛날 남편의 수치심과 배신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커버일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저를 거짓말과 어두운 비밀 위에 세워진 이미지인 가족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눈에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다음날 내내 내 방에 숨어 있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어렸을 때 엄마의 칭찬의 대가로 공부와 일에서 더 잘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이제 가혹한 농담이 되었다. 알고 보니 저는 그녀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과거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었죠. 그날 밤 수아는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내가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마치 실패자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물었다. 민석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가 쉰다. 몰라요. 그가 믿는 모든 것은 이제 거짓말이다.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녀는 침묵한 다음 부드럽게 계속 말했다. 민석아, 난 여전히 너야. 지숙 여사가 그를 무엇으로 보든 그것은 그를 정의할 수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해. 수아의 말은 내 마음의 어두운 곳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 같았다. 네, 일어난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택할 수는 있어요. 지숙 할머니는 저를 도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녀의 통제와 기대 아래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밤을 나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지숙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몇 년 동안 나를 숨겨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명예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지숙 할머니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놀란 눈빛을 잠깐 보더니 여느 때처럼 차갑게 변했다. 민서가 내가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가족의 명예는 자식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의무이기도 하다.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보고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충분히 오래 짊어졌어. 이제는 진정한 나를 찾을 때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아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이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아직도 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수년간 갇혀있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 삶에 남은 것을 직면해야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아는 남느냐 떠나느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마도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현우가 마땅히 있어야 할 행복한 터미널이라면 저는 손을 놓도록 받아들이겠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날은 다가오는 폭풍우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 가족의 넓은 집은 긴장된 분위기로 뒤덮였다. 수아와 나는 이전보다 더 큰 격렬한 말다툼을 했다. 현우 씨에 대한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의 배신에 대한 진실은 마지막 한 줄기 흐릿한 불길처럼 거세게 타올랐다. 내가 이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민석 씨? 우리 둘 다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어야 마땅합니까? 수아는 분노와 상처로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소리쳤다. 나도 통제력을 잃고 대답했다. 너는 어때? 너는 내가 무죄라고 생각해? 민지는 거짓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쌓여온 모든 분노와 고통을 쏟아내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칼같은 날카로운 말들과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분노의 소리 사이에서 나는 우리의 어린 딸 민지가 계단 맨 위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민지의 동그란 눈이 우리를 공포에 질려 바라봤던 그 모습이 영원히 기억난다. 죄다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한 걸음 비틀거리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되는 비디오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의 비명소리, 계단마다 굴러떨어지는 작은 몸부림소리,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침묵이 흘렀다. 우리 둘 다 달려들어 심장이 마구 뛰었다. 민지는 거기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호흡도 허약하고 이마에 큰 상처가 났다. 수아는 물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안아 올려 절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지, 정신 차려. 제발. 나는 몇 초 동안 서서 도움을 청했다.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길이었다. 뒤에 앉은 수아는 민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운전대를 꽉 조일 줄만 알고 머리가 텅 비었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와 수아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나무라지도 않는다. 우리 둘 다 공통의 두려움만 남았다. 어린 딸을 잃는 것이다. 어머니 지숙 할머니도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왔다. 그녀의 참백한 얼굴을 보니 나는 더 이상 일상적인 권력 여성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가방을 꽉 조이고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막히는 듯 했다. 민지는 이미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머리 부상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아와 나는 거의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아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심연에서 막 끌려 나온 것 같은 느낌에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민지의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이었다. 그녀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온 가족은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번갈아 돌보았다. 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녀는 민지의 침대 옆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속죄하듯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 번은 제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저를 보고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틀린 것 같아요. 민석 씨, 나는 너희 어깨와 이 가족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 말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숙 할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을까? 수아 씨도 저랑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저는 수아 씨가 얼마나 피곤한지 봤어요. 잠시 우리 둘 다 민지가 경상에서 조용히 자는 것을 지켜볼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뭐 했어, 민서가? 우리의 모든 갈등, 모든 실수. 결국엔 다시 그녀의 머리에 쏟아졌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잖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이 맞아요. 칼처럼 날카로운 말, 비밀, 배신 등 우리의 실수는 민지에게 상처를 줬다. 이제 우리 둘 다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사고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또한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아는 아직도 제가 그녀를 배신한 것에 대해 저를 비난하나요? 현우와 민지에 대한 진실을 숨긴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어머니 지숙 씨는 자신의 실수를 정말 아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주 드문 순간이었나요? 그리고 저는 민지를 제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경상에 누워있는 소녀를 보고 얼굴이 작고 연약한 소녀를 보고 저는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피가 나더라도 민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입니다. 나는 이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민지의 사고는 마치 우리 모두를 깨우는 종소리처럼 각자에게 자신의 실수에 직면하게 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가족의 파편을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잠깐의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일까요? 답은 아직 열려있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우리 중 누구도 책임과 진실로부터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은지가 전화했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석, 나 임신했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손에 있는 전화기가 내 손가락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다. 주위의 모든 것이 갑자기 희미해져서 왠지의 목소리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제 일부는 이것이 단지 농담이고 오해의 분위기를 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나에게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민석 씨, 이거 직면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 안 돼. 나는 전화를 끊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제가 만든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수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숨길 수도 없고 이 거짓말을 더 오래 끌고 싶지도 않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수아를 마주하고 앉았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더 이상 예전의 말다툼처럼 불타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에 결말을 보았던 것처럼 싸늘한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 내 아이야.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수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물지도 소리 지르지도 부수지 않았다.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쉰 목소리를 냈고 가볍지만 내 심장을 도려내는 탈과 같았다. 그는 나를 이 결혼에 포함시켜 모든 것을 나에게 부담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파괴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민서가, 내가 선택해야 돼. 이 가족, 아니면 그 사생아. 수아를 올려다보았지만 풀린 머리 뒤에 얼굴을 숨기며 돌아섰다. 나는 그녀가 한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판결이다. 수아의 말은 그 후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다. 저는 제 인생의 위로로 여겼던 어린 딸 민지를 보면서 이 새로운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최은지에게 내가 실수한 건 알지만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다. 그것은 자라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제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은지와 그 아이를 선택한다면 이미 너무 허술한 이 가정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수아가 민지를 데리고 떠날 수도 있고 제가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수아에게 돌아가서 은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버린다면 저는 영원히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수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는 은지와의 만남, 아이에 대한 것,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 모두 고백합니다. 그는 이 가족을 떠날 수 없지만 그 아이도 책임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수아는 고개를 들고 말하기 전에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럼 저랑 민지는요? 이 가족에 대한 당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민석 씨? 그 질문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수아 씨나 민지 씨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나의 나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을 이 난장판에 갇히게 했다. 그리고 지금은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민지의 사고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가깝게 만들었지만 이제 사생아에 대한 소식은 이 가족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나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구나 상처를 입을 것이다. 아마도 수아가 결정할 때인 것 같다. 그녀는 여전히 이 결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자유로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내 실수의 결과에 직면하고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을까? 이 가족의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없다.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갈림길에 서 있고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는지 궁금하다. 사생아에 대해 수아에게 고백한 다음 날부터 그녀는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예전에 수아는 항상 상냥하고 인내심이 강했고 조용히 모든 것을 참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냉정하고 날카롭고 결단력이 있다. 아마도 그 충격으로 그녀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고 그 잔해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더 이상 어색한 식사도 없고 더 이상 어머니를 마주할 때 참을 수 있는 시선도 없고 내 거짓말도 없다. 수아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가 조용히 행동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재계와 정계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수아 씨 가족은 그녀의 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제 일은 오랫동안 엄마의 관계와 가족 기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짧은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계약들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파트너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등을 돌렸다. 나에 대한 추문은 재계에서 빠르게 퍼졌고 곧 내가 경영하던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쌓아온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전 파트너와의 회의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민석 씨, 아내의 가족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이 나를 깨어나게 했다. 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수아의 복수다. 그녀는 가문의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나를 무자비하고 가차없이 파괴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늦게 도착했다. 집이 캄캄하고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수아는 노란 불빛이 무섭도록 담담한 얼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알았죠. 그렇죠. 배신의 대가야? 저는 거기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여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충분히 참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선택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민서. 제가 당신을 평화롭게 살게 놔둘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당신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믿음, 자존심, 그리고 온 가족. 수아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할 권리가 있고 뼛속까지 원망할 권리가 있다. 나는 그녀를 사랑 없는 결혼으로 몰아넣은 사람이고 그녀의 마지막 믿음을 배신하고 파괴한 사람이다. 저는 남은 게 없어요. 직업, 명성, 심지어 이 작은 가족들까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수아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주지 못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날 밤 나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떨리는 글고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수아에게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그녀와 민지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사과한다. 나는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떠나겠습니다. 수아, 다 미안해.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제 당신은 머물 자격이 없다. 나는 사라질 것이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저 대신 민지를 돌봐주세요. 민서. 다음날 아침 나는 날이 아직 밝지 않았을 때 집을 나섰다. 소리도 작별 인사도 없이 나는 깊은 고통과 상실을 안고 텅 빈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갈지,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수아는 새로운 출발을 할 자격이 있고 나는 나의 실수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사라지는 것만이 내가 저지른 일의 일부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아가 내가 남긴 편지를 발견한 날, 그녀는 내 텅 빈 침실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각 단어를 읽었다. 그녀의 두 눈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빛났다. 그리고 민지는 여전히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가 오늘부터 떠나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인 것 같다. 상처와 상실로 가득 찬 불완전한 결말.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수아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민지는 엄마의 사람으로 자랄 거고 저는 이 후회를 평생 간직하고 오겠습니다. 또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놓기로 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종말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다. 수아와 민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싸움과 거짓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했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나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실패자로서 사라지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마음은 하루도 민지와 수아를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며 단순한 손발을 하고 망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민지의 DNA 검사. 내가 그녀에 대한 감정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그 대답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지라도요. 그 결과는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제 딸입니다. 몇 년 후 그들의 삶이 점차 새로운 궤도에 올랐을 때 저는 수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용서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녀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그냥 그녀와 민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멀리 갔어도 제 딸에 대한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별표 수아.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다. 아마도 나는 당신을 더 미워하거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떠나기 전에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민지가 그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오랫동안 질투와 상처를 자신의 이성을 가리는 착각을 했다. 나는 너를 탓했고 너의 현우와의 과거를 탓했고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민지는 우리 딸이다. 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옳은 일을 했다고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두운 밤에 떠나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는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자녀의 어머니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는 용서를 구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내가 항상 민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하루하루가 지나도 그녀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렸을 때처럼 공원에서 뛰어다닐지 궁금했다. 그리고 수아씨,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인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게.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모든 것을 다시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지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매우 사랑했다고 말하세요. 비록 당신이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지만요. 민석 별표. 수아가 편지를 받던 날, 가을이 되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에 든 편지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읽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증오나 분노로 울지 않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샘솟기 때문이다. 민지는 당신의 친자식이다. 수아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과 민석이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침묵과 오해의 바다와 거리가 멀었던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그녀는 그가 민지를 바라봤을 때를 기억하며 눈빛은 사랑을 가득 채웠지만 약간의 의심과 고통은 섞였다. 알고 보니 그는 그 짐을 지고 떠날 때까지 있었다. 수아는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훨씬 더 컸고 예쁜 얼굴과 맑은 눈은 여전히 이상하게도 민석을 닮았다. 민지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어 웃었다. 엄마, 왜 울어요? 수아는 딸 옆에 앉아 슬며시 딸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사라진 그 남자에 대한 음울한 고통과 연민을 느꼈다. 민석은 더 이상 여기에 없지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민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야. 그냥 보고 싶은 엄마. 그 편지 이후 수아는 더 이상 민석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미완성된 후회와 사랑을 가지고 숨어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지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랄 것이고 아이의 아버지가 멀리서나마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수아는 편지를 작은 서랍에 넣어 두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아마도 민지는 언젠가 충분히 자라면 딸에게 길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위해 마음을 바쳤던 아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인생은 계속되었고 민석이 더 이상 여기에 없어도 사랑과 진실은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수아는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해했어. 늦은 오후, 노을이 창문으로 마지막 햇빛을 재채기하고 차가운 바닥을 비추었다.
낡은 소파에 홀로 앉아 민지가 뛰어노는 앞마담을 두 눈으로 지켜보던 수아는 인생이 상처 하나 안 입었다는 듯 담담하게 웃었다. 딸의 맑은 웃음소리와 나무 사이로 바람소리가 섞여 나왔다. 민지가 공중에 떠도는 민들레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그 미소는 풀렸고 이름 불릴 수 없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찬 슬픔에 젖은 눈빛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민석의 가족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가식 속에 살았던 길고 긴 세월부터 모든 비밀이 폭풍우처럼 터질 때까지 모든 것을 회상했다. 그녀는 민석의 말다툼과 슬픈 눈빛, 그리고 자신의 절망까지도 기억한다. 그녀는 그가 떠난 마지막 순간을 잊지 않고 사과 편지를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수아는 아파트 전체를 뒤덮은 보이지 않는 공간, 즉 그녀의 인생에서 있었던 한 남자의 공간,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한 말들의 공간만이 남아있었다. 민지는 아직도 부모님의 결혼 이면의 진실을 모른 채 수아의 품에서 자랐다. 그녀에게 삶은 단순히 학교에 가는 아침, 정원에서 노는 오후, 엄마가 잠자기 전에 들려준 동화일 뿐이다. 수아는 딸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민지에게 보상해 주려 했지만 딸아이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민석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민지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 두꺼운 검은 머리, 차분한 눈,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 그녀가 그녀를 껴안고 엄마 라고 부를 때마다 수아는 마음이 방금 진정된 것처럼 느꼈지만 그녀와 민석이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해 삼기당했다. 수아는 가슴속에 솟구치는 감정을 다 모아볼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아마도 이것은 잘못된 선택의 대가일 것이다. 모든 결정, 모든 비밀, 모든 말 한마디가 실수를 이어가는 일련의 실수를 만들었다. 그녀와 민석은 둘 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상처와 거짓말을 이길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헤매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치유할 수 없는 파편만 남는다. 수아는 눈을 감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그녀는 아무리 괴로워도 과거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실수에 상처받지 않고 무심코 자라는 작은 딸 민지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대답 없는 질문들이 있다. 민석이 너보다 더 원망스러울까? 만약 두 사람이 더 일찍 서로를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그들의 사랑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을까? 민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만약 알게 된다면 그녀는 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질녘의 빛이 완전히 꺼지고 어둠이 조용한 밤을 덮었다. 수아는 여전히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민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정원에 울려 퍼졌고 마치 과거의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불완전하지만 매우 사실적인 결말입니다. 진정되지 않는 고통을 독자의 마음에 남기기, 사랑이 상처투성이인 가족을 치유하기에 정말 충분한가? 아니면 때로는 작은 실수라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의 구렁텅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아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민지와 함께 그곳에 앉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가득 차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야기는 미완성이지만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